자, 10번 보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서로 다른 3차 항식 서로 다른이란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을지. 그 다음 P1, P2도 서로 다른 2차 다항식이라 줬습니다. 이것도 서로 다른이란 표현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봅시다.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 요 fx랑 gx 더한 거 뭐 2x 세제곱 블라블라가 되겠죠. 네. 이 3차 다항식이 요 2차식과 요 2차식과 요 2차식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인수로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봐, fx 더하기 gx라는 것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을 네모라고 한다면 이게 딱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잡을 수 있겠지. 네.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 얘가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맞지? 네. 그럼 여기에서 f2 더하기 g2는 0이다. f3 더하기 g3은 0이다. 라는 힌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P1, P2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잠시만 놔둬놓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딱 세워봤어.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 갔지? 네. 인수로 가진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지금처럼 해석해도 된다고. 그럼 우리가 F2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G2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이건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잠시 놔둬 놓을 거야. 자, 그 다음 또 바라볼 건 요놈과 요놈 이 2차식들은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거는 3차항이 사라지면 안다? 근데 얘가 2차인지 1차인지 빵차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만약에 fx 빼기 gx가 2차라고 해봐봐. 그러면 됐다. 잘 봐잉. p1x는 fx 빼기 gx로 나눴을 때 몫을 세모라고 해줄게.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 ax 제곱 블라블라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이미 몇 차죠? 2차. 2차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죠. 네. 그럼 얘가 a분의 1이란 상수가 되겠지. 네. 몫이라는 게 맞지? 그 다음 또 봐봐. p2x도 마찬가지로 얘로 나눴을 때지 않습니까? 내가 몫을 별표라고 해줄게. 근데 얘도 똑같이 ax 제곱 블라블라일 것이고 얘도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일 거니까 요 목도 뭐가 돼? A분의 그러면 이 두 식이 서로 뭐 해져? 같아요. 같아져 버리지. 어때? 이해가? 네. 그럼 얘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만약에 요놈의 값이 상수라고 해봐봐. 뭐 상수는 뭐 사실 안 되겠죠. 상수라고 한다면 지금 f1 빼기 g1이 뭐다라는 걸 알게 돼. 0. 0이란 걸 알게 되지. 맞지? 그에 따라 얘 값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 0으로 일정하다 되는 거 아니겠어? 네. 맞지? 왜? 이게 상수항인데 이게 주 상수식인데 1너튼, 2너튼, 3너튼, 4너튼 똑같은 상수값으로 나올 놈인데 1 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은 이 값 자체가 계속 0이다라는 거. 그래서 fx랑 gx랑 같아져 버리지. 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다른이란 말을 여기다 써먹을 수 있겠네. 그에 따라 이 두 개를 뺐을 때는 뭐다? 1차. 1차식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얘의 이 식을 딱 세웠다 생각해봐. 이제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대로 세모 별표 쓸 거야. 그 대신 얘가 1차식이 된 거야. 우리가 이 힌트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x에 뭘 넣었을 때 둘 다 x에 1 넣으면 얘가 다 뭐가 돼? 0이요. 0이 돼버리니까 p1 1과 p2 1은 뭐다라는 것? 0. 0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네. 이게 또 중요한 거네. 이해 갔냐? 그럼 여기서 쌤은 어떤 발상을 가질 거냐면 여기서 두 가지로 풀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쌤이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fx랑 gx를 뺐을 때 1차식이 나왔다는 것은 fx의 3차식과 3차항과 gx의 3차항은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 fx의 2차항과 gx의 2차항도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fx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겠다. 그에 따라 또 gx도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으로 잡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힌트들 이것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겠죠? 이거 힌트 그 다음에 또 이 힌트를 받아들일 거야. 어때? 이해 갔어? 네. 근데 한 가지만 딱 놓치고 간 거, 놓친 게 한 개 있어가지고 그만 찍고 넘어갈게. 우리가 이 힌트를 아직 못 써먹었잖아, 그치? 이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이거 못하고 넘어왔었잖아, 그치? 네. 이 fx 더하기 gx다라는 것은 p1x로 나눴을 때 몫을 q1x를 해줄게. 그럼 요렇게 식이 만들어졌을 때 이 p1 1이 0이라는 걸 알잖아? 네. x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것도 0이다, 맞지? 네. 그런데 아까 뭐랬는데 f1 빼기 g1이 뭐랬는디? 0이라며. 그에 따라 f1도 0이다, g1도 뭐다? 0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 어때? 이해 갔어? 네. 좋아요. 그럼 힌트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각각 써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이에요. 그래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7이고 또 f1은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뺀다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에서 공통으로 쓰인 문자 a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문자들 다 뭐로 표현하자? a로 표현하자. 그에 따라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c다라는 것은 2a 플러스 5다라는 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g 힌트도 받아들인 거야. g2다라는 것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다. 4a 플러스 2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9이다. 그 다음 g1은 0이다라는 걸 a 플러스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두 개를 뺐을 때 3a 플러스 m은 마이너스 8 m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그리고 대입하게 되면 n은 2a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갔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A로 통일됐지. 네. 그럼 힌트 하나 더. G3과 F3을 더하게 되면 27 더하기 9A 플러스 3B 더하기 C 더하기 27 더하기 9A 플러스 3M 플러스 N은 0이다라는 것. 54 플러스 18A 플러스 정리하고 갑시다. B자리 이거 대입. 얘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8 플러스 2a 플러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3이지. 네. 그 다음 이것 또한 요거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4 플러스 2a 플러스 7에 의해 마이너스 7a 빼기 27이다라는 것.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30 이거는 0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에 따라 4a는 마이너스 24다.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럼 gx 완벽하게 찾았지? 네. gx 찾았으니까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m 어딨냐? 요거지. 네. 10x죠. 네. 그 다음 n은 이거지? 네. 마이너스 5. 그럼 G3을 마무리하면 27 빼기 54 30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7 여기 3 마이너스 2가 최종답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풀었니 혹시? 이렇게 안 그럼 이렇게 풀었는지 확인해 봐봐. 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아까 요 힌트가 요 놈이 이거랑 이걸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인수 정리가 많이 돼요. fx 더하기 gx란 것은 2x 세제곱 따라라랑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이걸 인수로 가져가니까 x 빼기 2, x 빼기 3 인수로 가진다. 그 다음 또 봐. 요 놈과 요 놈은 아까 인수 뭘로 가진다라는 것? x 빼기 1로 인수로 가진다는 것. x 빼기 1까지 들어오고 최고차항 계수는 2다라는 거. 로 써버리면 바로 이렇게 힌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 이거 두 개 빼면 몇 차다라는 것? 2차.
2차다, 아, 1차다라는 것. 맞지? 그게 1차식이면서 인수를 뭐로 가질 것이다? F1 빼기 G1이 0이 됐으니까 이 식은 인수를 X 빼기 1로 가질 것이다라는 것. 그에 따라 이 fx 빼기 gx라는 것은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를 p라고 잡고 인수 이렇게 가지기. 이해가 안 가? 가지. 그리고 우린 최종적으로 뭘 묻는 거니까? G3을 묻는 거니까 요 fx는 gx 플러스 px 빼기 1 정리해놓고 요 자리에 대입해보기. 그럼 마무리 p만 찾으면 G3도 찾을 수 있어 없어? 뭐 힌트 남았어? F2는 1이다. G2는 마이너스 1이다. 를 힌트로 쓰면 P도 찾아지고 G3도 찾아진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이렇게 풀었니? 맞아? 그리고 전 처음부터 얘를 x 빼기 a라고 잡았어요. 아, 네. 그래요. 자, 어쨌든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 많이 어려웠니? 가족권 봐봐봐. 이게 전체 집합 뮤라는 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들 얘기하지. 근데 그거의 부분 집합 A니까 A의 원소들도 1부터 20 사이의 자연수들이겠지. 네. A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말이야. 그 다음 가족권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가족권. 이게 거짓이래. 그럼 뭐 어떻게 어떤으로 만들든 뭐가 이걸 포함한 대로 바꿔서 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가족권은 감히 어떻게 바꿔가지고 참입니다라고 바꿔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얘가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x라는 것은 모든 x는 1부터 20 사이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 넣었을 때 1과 2는 A에 속하면 안 되란 말이지. 그 다음 또 봐. 2 넣으면 2와 5를 가지는 집합은 A에 속하면 안 돼. 그 다음 3, 10을 가지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4, 17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5, 26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땡땡땡 가겠지. 여기까지 가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 성립하면 어떻게 돼? 참이지. 이 말이 참이지. 근데 다 성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웃긴 게 여기서부터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 집합은 20까지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26이라는 건 당연히 못 가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커지는 건 당연히 못 가지는 거 아니야? 이 밑에 거는 당연히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해. 당연히 이게 성립한다고. 이해 갔어? 그래서 또 하나 더. A는 뭐를 원소로 가질 수 없대?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성립해.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말은 요거나 요거 이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A가 포함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이 말이 거짓이 돼. 어때? 이건 이해 갔니? 네. 그러면 선생님은 가정을 할 거야. 얘를 원소로 가질 때, 이 2와 5를 필히 원소로 가질 때가 첫 번째 케이스, 이걸 무조건 원소로 가질 때 두 번째 케이스, 이걸 원소로 가질 때 세 번째 케이스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기억해 놓자. 그 다음 나 조건도 만만치 않았어. 해석이. 이 조건 P라는 것은 뭐냐면 이 X, 내가 진리집합 P로 가져갈 원소 X는 뭐냐면 일단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 이 A 집합의 원소를 요거로 가질 수 있어야 돼. Q도 마찬가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알겠죠? 얘는 짝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위에 P의 집합에 있는 진리집합 P에 있는 X 값은 그냥 20의 자연수고 이 Q에 들어가는 진리집합 원소들 X는 짝수여야 된다는 걸 생각해 줄 거라고. 됐냐? 근데 봐. 얘가 A가 1을 원소로 못 가지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써봐봐. 얘는 어떤 걸 X로 가지면 안 돼? 2를. 그렇지. 얘가 이 X가 2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A는 뭐를 원소로 가지게 된다는 거야? 2를. 그러면 여기 집합에는 2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요 P 집합은 2를 가질 수 없지. 그럼 얘도 2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 이 Q라는 집합도 2를 원소로 못 가지거든? 네. 그러면 만약에 Q가 2를 원소로 가지면 A도 2를 원소로 가지게 되지.
근데 Q는 2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아 미안. A는 2를 가질 수 있다 없다? A는 2를 원소로 가질 수?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헷갈렸다. Q라는 게 2를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Q라는 집합이 2를 원소로 가질 수 없으니까 A라는 집합도 2를 원소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탈락이 됩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까? 두 가지. 네, 첫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자, 계속 나 조건 건드릴 거니까 조금씩 이해해봐. 3과 10이라는 걸 A가 가질 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단 3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A 집합은 3을 원소로 가집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얘는 이 P라는 집합은 이게 A라는 집합이 3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6이 들어가야겠죠. 네. X 6이 들어가겠지. 그럼 P 집합은 뭐다? 6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P 집합과 Q 집합은 서로 무슨 집합이다? P로 충분히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 말 안 하고 넘었구나. P랑 Q랑 서로 같은 집합이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이 P라는 집합이 6을 원소로 가졌으면 Q도 6을 원소로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맞아요. 가져야 되겠지. 그에 따라 야 Q 집합의 X가 6 된다는데 그럼 A도 뭘 가져줘야 돼? 6을 가져줘야 돼. 왜? 짝수 맞으니까 6도 가진다 말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새롭게 A가 6을 원소로 가진다 알게 됐지. 그럼 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2. 12도 X를 P가 가져줘야 돼. 그래야지 A가 6을 가진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12 가지게 됐지. 네. 그럼 얘도 뭘 가지게 돼? 12. 왜? 12도 짝수니까 Q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그럼 Q가 12를 원소로 가집니다에 따라서 A도 뭐를 원소로 가집니다? 12를 원소로 가집니다. 가 또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 그럼 또 A 집합이 12를 원소로 가진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럼 이번엔 또 뭐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겠지. 근데 24는 20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니까 네, 더 이상 가질 건 없다라는 것. 어때?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갑니까? 10. 10도 가져야 된다며. 10으로 갑니다. 또 10을 가지고 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죠. A 10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20 가져야겠네. 얘도 뭐? 20 가져야 되네. 그럼 얘도 뭐 가져야 되네? 바로 10 가져가야 되네. 이해 갔어 안 갔어? Q 집합이 20을 가집니다. 맞죠? 그럼 Q 집합이 20을 가집니다라고 하면 얘는 뭐다? A도 20을 가져야 됩니다. 또 들어가겠죠.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A 집합이 또 20을 원소로 가집니다. 에 따라서 여기는 40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P 집합에는 40이 X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10으로 갑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10으로 갑니다. 10을 원소로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는 20을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해버렸네. 그 다음에 10도 원소로 가진다. 다 해버렸네. 이해가 안 가? 그럼 더 할 게 없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네. 한 번만 해보자. 3을 원소로 가진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6을 가지겠죠? 네. 6 가졌어요. 그 다음에 Q도 6을 가집니다. 그래서 A도 6을 가집니다. 그럼 6까지는 됐습니다. 12가 P가 가집니다. 그럼 11을 가지니까 Q도 11을 가집니다. Q가 11을 가지니까 A도 11을 가져야 됩니다. 10을 가졌습니다. 그럼 10을 가지게 되면 24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24는 못 가집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갑니까? 10을 원소로 가집니다. 그러면 Q라는 집합은 10을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도 맞네. 얘도 10 안 했네. 얘 10 안 했다. 얘가 10으로 가져야 됩니다. 맞죠? 네. 미안합니다. 얘가 10으로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10으로 가져야겠지. 네. 그럼 10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 뭐가 됩니까? A는 5를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됐죠? 그럼 5를 A가 가짐에 따라서 이 Q라는 게 5를 가져야 되나? 아니요. 짝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 이해가 안 가? 계속 이어나가도 똑같겠죠?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좀 헷갈리겠네. 이해는 갔니? 네. 그렇다면 이제는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가 되겠죠.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3과 10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이것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돼. 왜? 집합 A가 가질 수 있는 합의 최소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것들만 더해서 첫 번째 케이스에 답을 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 9, 21, 30, 35 그러면 56이 일단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제 A란 집합이 뭘로 가질 때 필이적으로? 4랑 17.
됐지?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 나 조건을 A가 첫 번째 4부터 가진다 합시다. 그러면 A가 4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에 따라서 얘는 8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8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8이다라는 것을 가지게 됐으면 얘는 A는 8을 원소로 가지겠죠. 졸라 헷갈리겠는데. 그럼 얘가 8을 원소로 가졌어요. 그러면 A는 또 뭘 가져야 돼? P는 뭘 가져야 돼? 16 가져야 돼. 그럼 얘도 뭘 가져야 돼? 16 가져줘야 돼. 그럼 A도 뭘 가져야 돼? 16을 가져야 돼. 됐지? 그럼 A가 16을 가짐에 따라서 P는 31을 가져야 돼. 근데 30은 가질 필요가 없어. 그 다음 하지 못하고 온 거, 이 4라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Q도 4를 원소로 가져야 돼. 이해 갔지? 그럼 얘도 4를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럼 4를 원소로 가짐에 따라서 A는 뭐도 원소로 가집니까? 2도 가집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럼 A가 2를 원소로 가짐에 따라서 얘가 2를 가져야겠죠. 이해가 안 가? 그럼 얘는 뭘 가져야 돼? 1을 원소로 가지겠죠. 이해 갔어? 네. A가 2를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를 알게 됐잖아, 맞지? 근데 그럼 이미 걸러야겠죠? A가 2를 가져야 됩니다. 에 따라서 여기는 집합이 뭘로 돼야 된다? 4가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 네. 됐지? 미안. 여기 2가 된다라는 것. 맞지? 네. 그래 따라 얘도 뭐가 된다? 2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럼 2를 원소로 가지면 뭐가 됩니까? P라는 게 2를 원소로 가지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A가 1을 원소로 가지게 되죠. 모순이 나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또 한번 헷갈려라. 그래서 어차피 한 경우밖에 없네요. A가 낼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56이라는 것밖에 없네요. 됐죠? 충분히 최소라고 물어본 이유 알겠지? 아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가장 최소를 말했기 때문에 56이 나온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것도 많이 어려웠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y는 fx라는 이 함수 하나랑 이 상수함수라 부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따다다다다다 몇 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거. 2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게 몇 개밖에 없대. 한 개. 그러면 이 2차 함수 각각의 범위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요 놈의 축의 이거 보이나? 이거 혹시 보였나? 요 놈의 원점 대칭이 이거다라는 거 혹시 보였어? 보였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을 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점 대칭 함수네? 이거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했어.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아볼이고 축방이 필요해야 해. x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축방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축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양수일 때, 즉 0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 y축 빼자. x축 빼자. 이 부분만 이 범위에서 딱 그립니다. 그리고 y절편은 b입니다. 그리고 b는 양수라 했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해갔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요 놈의 원점 대칭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네. 그럼 이 그림은 이렇게 fx가 그려진다면 y는 t라는 놈과 만나는 교점에서 두 개인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탈락.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끌고 갈 건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작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a가 당연히 0인 것도 안 되겠죠? a가 0이어도 이 그래프 개형과 똑같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y축과 똑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a는 확실하게 양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는 0이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요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 또 원점 대칭이니까 이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봅시다. x축 여기 있을 때 요런 식으로 또 y축 오른쪽 부분은 요런 식으로 원점 대칭처럼 그려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얘가 y는 t라는 걸 계속 여러 개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딱 한 번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네. 딱 한 번.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케이스 나누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먼저 해버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해버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존나 많지. 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럼 빨리 걸러도 되겠어? 네. 이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만약에 요렇게 조금 내려갔어. 엄청 조금 내려갔어. X축보다 조금 내려갔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또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존나 여러 개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그에 맞게끔 상황을 생각해주면 바로 답은 나오나 우린 빨리 걸러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존나 내려가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없네요. 없네요. 맞지? 있네요. 미안하다. 요거 하나 또 두 개. 두 개면 또 안 되는데. 맞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경우 딱 한 가지. 이건 빨리 해야겠는데. 요렇게 여기랑 이 값이 똑같게끔 그 다음 요렇게 요 값도 당연히 똑같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문제 조건 만족할 듯. 여긴 한 개지.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요렇게 몇 개? 세 개가 돼버리지. 그 다음 네 개 계속 가다가 이때 딱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가 되네. 그 다음 계속 한 개지 또. 그러면 y는 t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건 몇 개다? 한 개. 뒤에 파트 보세요. 한 개 남았지.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개수 두 개가 되는 건 몇 번이다? 한 번이다. 그럼 이 그림이 만족된다 안 된다? 네. 된다. 그럼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이 뭐라 말하지? 꼭지점의 y 좌표죠. 꼭지점의 y 좌표가 누구랑 똑같을 때? 마이너스 b랑 똑같을 때. 혹은 여기 그 꼭지점의 y 좌표가 b랑 똑같을 때. 그럼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할게요. 이거의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꼭지점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f 마이너스 2분의 a는 4분의 a 제곱 빼기 2분의 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플러스 b인데 요게 누구랑 같을 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케이스에요라는 것. 그러면 b 넘깁시다. 이 b는 4분의 1a 제곱일 때 그림이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걸로 뭐 힌트는 당연히 부족하겠지. 나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중요하다. 나 조건은 맞아 익숙치 않을 수 있어. 나 조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수 K에 어떠한 정수를 넣던 간에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함수값 중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하게 아는 건 F0뿐임. F0이 지금 양수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F1과 F-1 지금 K라는 것과 K 플러스 1은 딱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F0을 기준으로 여기 K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F-1과 F0의 곱은 0 이상이어야 돼. 또 K0 넣었을 때 F0과 F1의 곱은 0 이상이어야 돼. 이 조건에 의해 요 놈이 음수거나 요 놈이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1부터 보면 F1의 값이 0 이상이 돼줘야 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1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네. 그럼 어떻게 돼버려? 이거 둘 다 음수가 되면 안 된댔는디. 그럼 F1을 양수로 만들어 버렸을 때 F-1은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지. 네.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이요. F1이 0이어야 된다. 얘가 0이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네. F1이 양수가 된다고 하면 F-1 음수가 돼버리고 얘가 양수가 돼버린다고 하면 얘가 음수가 돼버릴 거니까 둘 다 뭐일 수밖에 없구나? 0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1은 여기 있거나 둘 중 하나구나.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 여기 있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게 된 힌트 어차피 힌트 한 개만 더 있었으면 됐거든. 이 한 강기시 한 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1,0을 지난다 합시다. 얘가 1,0 지난다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는 뭐다? 0이다. 그러면 b는 a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a 제곱은 2a 빼기 2가 되고 b를 찾을까? b를 찾는 게 나을라나?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겠죠? 네. 그러면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8은 0이다라는 거가 딱 튀어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반근의 공식에 의해서 4 풀마 루트 16 빼기 8 즉 이렇게 되거든. 답도 두 개 나와. 맞지? 이게 있잖아. 사실 b는 아니까 a는 했으면 좋겠어. 좋았는데 왜냐면 문제에 b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 안 줬어? a가 4 빼기 2 루트 2다라고 한다면 b는 3 빼기 2 루트 2가 되고 a가 4 플러스 2 루트 2가 된다고 했을 때 b는 3 플러스 2 루트 2가 돼. 그럼 둘 다 답이 돼야 안 돼? b가 둘 다 양수 됐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거르냐고. 맞지? 걸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거르냐면 둘 중 하나는 모순 일으킬 거야. 어떤 모순이냐? 1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 부근에서만 확인했지 다른 것들은 확인한 적이 없지. 그래서 확인하러 가줘야 돼. 만약에 이 값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 우리는 이 F1이 음수지 않습니까? 그럼 F2는 뭐가 되는지 확인해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F2의 값의 부호를 찾아와 보라고. 만약에 F2의 값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F2의 값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F3의 값은 3이 되면 돼 안 돼? 되지. 문제 조건 만족하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가요? 네. 이거 좀 어렵네요. 답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1이 여기 있다라는 거 내가 생각해보고 2가 만약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1은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축의 방정식 엄청 더럽게 나왔지. x는 2분의 a가 축의 방정식이잖아. 근데 여기가 3일 수 있어 없어? 요거 3일 수 없다니까? 축 a가 더럽게 나왔잖아. 얘가 3이면 이 x절편 또 3이면 축은 2라는 얘기겠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 3이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F3이 0이 될 수 없거든. 그럼 F가 양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F2의 값을 찾아와 버리는 거야. 그럼 F2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거든. 이게 뭐가 되면 안 돼? 양수가 되면 안 돼. 그럼 이걸 뭐 집어넣지? 이거 집어넣어보자. 이거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8 빼기 4 루트 2 빼기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지. 그럼 얘는 1 빼기 2 루트 2가 되니까 음수 되는 거 맞네. 가능하지? 근데 이거 집어넣어봐봐.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4 루트 2 빼기 3 빼기 2 루트 2지. 그러면 1 플러스 2 루트 2지. 양수 나버리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 F가 음수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걸러야 되는 거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되는 거고요. 우린 뭘 찾아주래? F2의 값. 그래서 F2의 값은 마이너스 4 했던 거잖아. 이거의 값을 찾아줘. 여기 있잖아, 맞지? 이해가 안 가? 확실해 가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P의 값은 1이다. Q의 값은 마이너스 2다. P 빼기 Q는 3이다가 최종답이 되는 거겠네요.